이덕선 증인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원 강사에서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이덕선 증인과 한유총 비대위는 자기 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아니면 돈벌이 장사꾼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한유총의 유자가 어릴 유자가 아니라 기름 유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덕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리더스 유치원의 설립자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화면을 좀 봐주세요. 2015년 11월경 증인의 자녀 88년생이죠. 이아무개 씨가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은 감정 가액만 43억 원입니다. 30살 젊은이가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은 자녀에게 이 토지 매입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죠? 이 토지는 자녀 이름으로 취득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했는데요? 토지 매입 자금을 제공하셨어요? 토지 매입 자금은 그 은행 차입금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제공한 사실이 없으세요? 본인이 저기 증인 네.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인이 증인 자녀에게 토지자 43억 원의 토지 매입 자금 공개한 사실 있으세요? 제공한 사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와 같은 꼼수를 써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추후에 이 장소가요. 2016년 2월 29일부터 3년간 리더스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됐죠. 네, 그렇습니다. 딸이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과 계약한 것도 좀 수상한 일인데 그 계약 내용이 더 이상해요. 월 953만 원에 2017년 6월 말까지 총 1억 3,8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변 체험장의 두세 배에 달하는 비싼 금액이죠. 이렇게 과도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녀의 대출금 이자와 보유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사유서에서 해명을 합니다. 맞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유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명대로라면 이는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신 거예요. 자녀의 대출금 이자와 세금 납부가 교육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증인은 리더스 유치원의 교재 교구 납품에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십니까? 의원님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부정한 되겠습니까?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세요? 대답하세요. 네? 리더스 유치원 교재 교구 납품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그 건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화면에 나온 자료 보세요. 증인의 집 주소와 소재지가 동일한 업체가 3억 2,188만 원. 증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5억 7,973만 원. 그리고 1,924만 원. 증인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서 2억 6,594만 원 등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이 리더스 유치원과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 거래겠어요? 수사? 당연히 받아야죠.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하나같이 증인의 집 주소, 증인의 오피스텔 주소, 혹은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증인이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정황도 드러났고 유치원과 교재고구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여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증인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거고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늘 증인의 신문에서 거짓 증언이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될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2014년 10월에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증인은 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설립 이후에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서 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759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존 조치가 됐는데요. 이런 무단 인출 사례 또 있습니까? 대답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 건 없어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 건 한 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답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 한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것도 나중에 검찰 수사에 따라서 국회법에 처벌받으실 거예요. 한유청 회비를 교비로 547만 원 납부해서 적발되셨죠. 그것도 맞잖아요. 이미 저 도장까지 찍으셨던데. 건축물 무단 증축해서 적발됐고 건축하고 나서 이를 원상복구하는데도 1억 2천만 원 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당연히 교비로 부적절한 집행을 해서 적발됐고요. 그런데 증인은 이건 잘못으로 인정 안 하시죠. 잘해보려고 했다가 손실난 경영상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리더스 유치원은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3억 8,815만 원의 보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경기도 교육감을 고발했죠. 유아교육포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덕선의 98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보면 유아정책 포럼 회원 98명 전원이 소를 취하해요. 이건 증인이 소속 회원 동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는 정황입니다. 아닙니다. 증인은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예. 화면을 봐주세요. 증인은 이 서류에서 이 화면 말고요. 제가 다시 그 화면 보실까요? 이전 화면. 예. 여기 보면 이 고발장에 보면 이덕선 증인은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게 다른 유치원 설립자 강모 씨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어야 돼요. 대답하실 때.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증인은 이 서류에서 보면 설립자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에 소요되는 재반 경비는 전액 설립자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기타 재반 법규와 감독청이 지시에 수능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떤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증인은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을 때와 그 이후의 행보가 매우 다릅니다. 설립할 때는 아이들 교육 잘 시키겠다고 교육자 덕목을 강조하더니 설립받고 나서는 감사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경영상의 손실을 운운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최근에도 국가 지원 감사 받으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로 돌변하시고요. 국가 지원을 더 달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교육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교육자인지 아니면 그냥 돈벌이 사업자인지 이번에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고 증인도 곳곳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학교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본인 마음대로 교비를 횡령하고 혹은 교비를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다른 거 물어볼게요. 살인 유치원 매매가 허용된다는 입장이죠. 허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최근에 울산에서 판결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케이블 TV 업계에 오래 계셨어요. 심지어는 리더스 유치원을 설립한 2015년에도 케이블 업계에 대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통신사나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TV를 인수하기 쉽게 해줘라. 증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케이블 TV 좀 매각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유치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치원에 한 4, 5년 투자했으니까 수익도 좀 났겠다.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조 4,746억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은 6,614억 원 합쳐서 총 2조 1,360억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현행법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고 또 현재 증인을 비롯해서 적발된 유치원들이 교비로 명품 백도 사고 단란 주점도 가고 노래방도 가시고 연합회비도 내고 이랬던 겁니다.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오늘 제가 자료를 보면 많은 유치원에서 제 추가 질이 있는데 3분 그냥 더 쓰시겠습니까? 3분으로 네. 3분. 일단 3분 바로 가겠습니다. 네. 3분 더. 오늘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많은 유치원에서 교사 경력 조작, 그다음에 원화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돈을 부당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이 전국적으로 수천 건입니다. 그 지도 감독으로 적발된 건 그리고 이런 비위건과 또 회계 시스템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는데 적발된 비위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예요? 저한테 묻는 겁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이.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비위건이 잘 알겠고요. 전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비위건은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도덕함을 넘어서 국가 돈을 그리고 아이 돈을 그럼 훔쳐가는 행위예요. 의원님은 지금 유치원 설립자가 자, 마지막으로요. 다 증인은-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증인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화수 속이고 교사 자격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돈 가져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뭐 회계 시스템의 문제라면서요. 네? 증인 공적 사용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시죠.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적 사용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설립하라는 자가 그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 설비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거 아닙니까? 증인도 이거 다 알고 유치원 설립했고요. 또 인가받을 때 서류도 그렇게 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적 사용료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유치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위해서 설립자들이 기부하지도 않는 건물이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시잖아요. 사유재산은 맞지만 다른 사유재산과 특성이 있어요. 다른 특성이 있어. 뭐냐면요. 그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2005년부터 비과세 대상이죠. 사업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4%에 달하는데 이걸 안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받으면서 추가로 공적 사용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사업소득세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했는데 저희가 다른 개인 사업에서 의원님 사립유치원이 한- 주장하는 공적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의원님 없어요.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끝나고 얘기하세요. 재산세, 취득세, 월급세 정도는 내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세, 면세라고 하는 점 보시면 이 중에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들이 민간 투자 사업과 비교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 반해 사립 유치원은 경영난을 겪어도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요. 근데 유치원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까? 개인에게 있죠. 증인, 네, 개인에게 있죠. 네, 맞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되 일정 기간 후에는 운영권까지도 국가로 넘기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뭐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러면 일정한 이후에는 수익 보장되고 그 뒤에는 운영권, 영역권 전부 다 국가에 넘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들 국가로부터 지원은 받되 감사나 감독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국가가 무슨 돈이에요?
국민들이 혈세로 지원하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려고 그러는데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유치원들에게 맞는 시스템 도입해달라고 하는 얘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그러면 이런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증인의 생각이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비위와 이런 것들은 회계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아시면서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회계 처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없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교법 인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서류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무슨 사립유치원 그 회계법이 관련해서 뭐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해요? 그 단식북이 아니에요. 얼마 돈 들어왔고 얼마 나갔는지 단순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교비에서 쓰면 되지 않는 용도 목적 외로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이 아시는 모양으로 사립유치원 역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10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면 이따 하시고요. 소득 있으면 세금 내시고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세금 쓰여진 데 있으면 감사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아, 태도 100% 때문에 100% 이런 동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100% 분명히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사업소득에서 세금 내지 않는 사업소득 얻는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분열 저항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돈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 그 경과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왔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무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과거 110년 동안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양으로 교육기관 중에서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 거가 사립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한테 줬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립 학교법인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학교법인으로 해줬어야죠. 그거는 사립유치원은 사실상은 거의 개인이 생업으로 유지를 해왔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로서 어떻게 보면 규모도 적고 이러니까 독자적인 법을 만들기보다는 사립학교법에 준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거의 78개 조항인데요. 그중에 8개 조항만 준용이 됩니다. 그 준용은 대부분 의무입니다. 교직원은 공립 교직원하고 동일을 하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잘못을 하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그 재무회계 규칙이 유치원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 많습니다. 교비 잘못 썼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개인재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얼마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국민이 저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참여정책 수기제라는 거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책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져 가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 지적사항 대부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 2010년부터 증인, 그런 말씀은 하실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예.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네, 단정을 죄송합니다. 지어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알으셔갖고 좋은데 도덕적으로는 좀, 지금 뭐 법이 안 되고 유치원 이 문제가 이게 그런 큰 뭐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이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지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래방 가고 명품 백 사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몇 분들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지금 호되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더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네. 1분 내로 하죠. 1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일부 유치원의 비리 문제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일부 유치원 문제라고 자, 이제 이야기할 수 답변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드립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국민들 귀에는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지금 네, 이미 명심하겠습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제도가 미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사립 유치원 했습니까? 우리 비대위원장님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다고 하겠어요?